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5.4억 있으신가요? 딱 평균입니다. 4.5억 있으신가요? 상위 30%입니다. 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요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산 5.4억 있나요? 딱 평균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 가구 자산 5.4억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부채를 제하고 나면 4억 4천, 대략 4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요것이 평균입니다. 평균. 중위값이 아니고 평균. 네, 상위 30%입니다. 4.5억 있으신가요? 상위 30%입니다. 예, 이 5.4억도 없어? 아이, 빨리 집 사고 또 부동산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네. 이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4억 5천 되면 상위 30%. 그러면 딱 중간 정도 되는 값은 한 2억 5천 정도 돼요. 2.5억만 있어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입니다.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간 정도는 됩니다. 많이 무조건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뉴스의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가진 게 죄냐? 무한전세권 폐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다뤄드리진 않았어요. 저절로 폐지될 건 폐지됩니다. 그래서 네가 뭐 하락론자라서 이런 건 안 다루냐? 그런 게 아니죠. 네. 자, 2025년이 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은행 빚 갚아라.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크게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1주택자 세컨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요거 하나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인구 감소 지역,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 두 번째, 비수도권에 6억 원,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게 아마 대구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약간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제외, 단순히 광역시 제외,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안을 읽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대출 2.5억까지 소득이 완화된다. 다만 2025년도에는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한정한다. 이거 신생아 특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신생아 특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 2.5억에 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 뭐 큰 건수는 없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6월부터 25년 6월부터 30년 넘는 아파트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라는 것. 스트레스 DSR 3단계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뭐 그 외에는 뭐 2025년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부동산은 그냥 그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탄핵 정국과는 다르다. 무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시기마다 우리 때는 그때마다 좋은 게 있었죠. 예. 2004년도 당시에는 중국 경기 호황, 2016년도에는 반도체 사이클 강한 시기, 이것과 맞물리면서 전국은 흔들렸지만 경제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평택, 삼성전자가 휘청휘청이는 가운데 중국은 잘 나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잘 나갑니다. 디램 가격 치킨게임, 본격적인 물량 공세가 시작되는 듯하고요. 반도체 좀 어려워진다. 그리고 환율이 근래 많이 올랐는데요. 결국 다 수입해서 제조, 가공해서 나가는 것들,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보는 것도 생기더라. 자동차 조금 환율 덕을 보긴 했죠. 하지만 피해 보는 업종들이 만만치 않더라. 자동차 산업까지 경기 불황으로 우리 소비가 감소되듯이 좀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감소가 되고 있던데요. 그것마저 심해지면 야, 정말 괜찮은 게 뭐가 있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쪽이 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2004년과 2016년과 분명히 그때와는 다르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맞닥뜨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 쿠팡알리 댓글 장점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의 흐름. 전세 물량 7천, 월세 물량 7천,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파트 거래량.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한 86% 정도 거래가 신고되는 가운데 1704건 정도 거래량 마무리됩니다. 추석 때와 별반 차이 없는 거래량 수준이고요.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12월의 거래량도 그렇게 거래 신고나 이런 것들이 딱히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은 아무튼 부산보다는 많이 신고되었고요. 거래량은 1,500건까지도 줄어드는 거 생각해두자. 2,000건이 넘어서면 거래가 잘 되는 시기,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시기. 과거처럼 3,000건이 넘어가면 거래가 잘 되는 시기, 2,000건 아래는 빙하기. 요런 생각은 약간 버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가든하이츠 48평형 전고점. 센트를 부르지요. 두 건의 거래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억 단위로 난다. 14층과 23층이 1억 차이. 자,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요거 정도.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8억 8천. 인근에 하여튼 연관이 있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신축 분양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현상. 8억 8천 대단해요. 월배 삼정 42평 8억 천 대단해요. 자, 그 제가 대단해요. 나름 가격 선방하네요. 요런 말씀을 드리는 날보다 그런 말씀 안 드리는 날이 더 많죠. 그만큼 지금 상황은 부동산으로에 대한 머니 무브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폭락, 오늘은 폭등. 급등락을 거듭할 때 이득 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 같고요. 한번 휘청일 때마다 탈탈 털리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 때 하고 이렇게 휘청할 때 하냐. 부동산도 마찬가지. 대세 상승장 때 하고 이렇게 밋밋한 장세에서 뭔가를 하려고 도모하는 사람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투자용으로 더 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그렇지 특별 날 게 없고 차트상으로 보면 거의 다 횡보하는 국면. 월베 2차 아이파크 5억 2천, 캐슬 골드파크 5억 2천, 29평형.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는 별반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금동과 유천동 별반 차이 없는 흐름. 캐슬 골드파크 1단지 5억 천. 이 연식을 또 생각해보면 이 연식에 선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이 한창 때 대단했단 말입니다. 대단했을 때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주변에 우후죽순 생각보다 신축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 힐스테이트 다사역 4억 8천. 다사 지역도 얼마 전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다사 지역도 아파트가 저는 주공만 봤었는데 다사는 잘 보지도 못했었는데 다사 지역을 넘어갔다가 오는 순간에 보니까 힐스테이트 다사역,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가 거의 한 10,000세대 되려나? 신월성, 신월배, 월배는 구월배, 신월배가 없으니까. 아무튼 신월성이 사실상 엄밀히 나누자면 사실상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본다면, 주꽃과 다사도 만만치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침산 한성파크 드림 9평 4억 7천. 여기도 잘 나가는 동네. 주꽃, 침산동, 월성동, 황금동, 아파트 대단지 있는 곳들. 그 외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것도 서대구 지역도 어마무시하고 동대구 지역도 어마무시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 6개 권역 범사 만삼이야. 만삼 제끼고 범사 범어 내거리 인근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외에 잘 나가는 지역들 언급드렸던 거 방금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언급이 또 잘 없죠. 대구 시내 아파트가 69만 개, 근 70만 개에 달하는 아파트 숫자인데 방금 말했던 권역들 아파트 숫자가 대충 한 40가구 이 정도씩 된다고 치면은 한 6개, 7개? 이렇게 빼고 나면은 상당수 한 50만 개, 60만, 거의 한 60만 개에 달하는 아파트 그다지 많이 주목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신축들
조금 주목받지만 그냥 거기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 뭐 그 권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여유가 되면 신축으로 옮겨간다. 이 정도. 드류 파크 KCC 스위첸. 이 뜨거웠던 이 막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30평이 3억 9천. 이거 시내 권역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신축 가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죽국 프리지오 32평 3억 8천. 자, 그 외의 가격. 오늘 거래 신고 좀 많은데요. 그 외의 가격은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가 아파트 지금 86%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거든요. 한 15% 정도 거래가 신고 남았다고 쳐도 뭐 한 170건 정도 거래가 된다 손 치면 고가 아파트 거래 많이 줄어든 게 맞고요. 비율상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분양권 거래도 비슷한 시기 대비 한 5% 정도 줄어들었고, 제가 제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 전세 거래. 전세 거래 20% 정도 감소. 월세 물량도 그와 맞물려서 같이 줄어들어서 11월에 거래가 지금 86% 정도 이렇게 신고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뒤늦게 신고되는 부분들이 물론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선 넘는 거 아닙니까? 1000건 정도 거래가 신고되고 뒤늦게 20% 정도 더 신고돼요. 그럼 이거 1200건 선대의 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 전에는 1600건대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이 상태의 거래가 올해도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한 3, 400건 갭 뭐 그 정도 치는데, 내년 11월 장에도 12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2년 전 23년도 어마무시했던 입주 물량은 거의 갱신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라고는 해요, 지금. 오늘자 뉴스에 갱신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이 1800건. 와, 이게 너무 부족한데요? 아까 전세 20% 부족, 월세 너무 많이 줄어들고, 2년 전에 3200건의 거래량이었는데, 올해 한 2500건 거래? 한 700건 정도 거래가 줄어드는 건가요? 2년 전 대비? 조금 많을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고.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